조합포터 김철, 우리 시즌 전문만 작가님들께 계속 접사 촬영에 대해서 안내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접사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오프라인의 교육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접사 렌즈는 기본적으로 등배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센서의 실제 실물의 사이즈하고 똑같이 착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가 마이크로 렌즈입니다.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등배율 렌즈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접사 렌즈는 등배율 렌즈입니다. 초점고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105mm, 그 다음에 60mm 마이크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 다음에 DX 바디 쪽에는 85mm 마이크로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mm 마이크로 렌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센서 규격에 따른 배율 차이이기 때문에 크롭 센서하고 풀프레임 센서하고 1.5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풀프레임 FX 바디의 105mm하고 그 다음에 DX 바디의 바로 DX 렌즈 85mm하고 화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 40mm DX 렌즈도 풀프레임의 60mm 마이크로와 화각이 같습니다. 즉 40mm 곱하기 1.5가 60mm입니다. 그래서 DX 바디에 쓰시는 거하고 풀프레임에 쓰시는 거하고 1.5배 비율로 하면 서로 화각은 같은 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5mm 갖고 계시는 작가님들도 있으시고 또 60mm 갖고 계시는 작가님도 있으시고요. 어떤 건지 다 좋으세요. 네, 편하시게 갖고 계시는 것 중에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야생초 하실 때는 아무래도 60mm만 두 개가 다 있으시다면 60mm가 조금 더 효율적이실 거고요. 105mm가 있으시면 105mm. 그렇다고 해서 60mm에 비해서 105mm가 현저하게 뭔가 어떤 핸디캡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근접 촬영 거리가 105mm는 한 30cm 정도쯤 되고요. 60mm는 20cm가 안 되는 거리까지 좀 더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리는 근접 거리는 렌즈 끝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카메라에 있는 센서 면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거의 코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60mm 마이크로, 105mm 마이크로, 어쨌든 60mm보다 105mm가 망원 계열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심도가 사실은 똑같은 2.8일 때 심도가 105mm 망원 계열이 아무래도 심도가 더 극한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근접해서 들어가게 되면 심도가 되게 얕아지거든요. 꽃 하나만 맞추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심도 조절을 조리기를 좀 많이 조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 때문에 105mm보다 60mm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 렌즈에다가 후드까지 끼우시게 되면 여기서 30cm 정도면 센서면에서 여기까지면 거의 후드 앞, 그 꽃 앞에 후드가 꽃 코 앞까지 아마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배율 차이가 또 미리스 화각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텍스트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핵심만 딱 캐치하시면 되니까 교육실에서 제가 오프라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만 잘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유효 조리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리개가 지금 이 부분은 오프라인 강의 때도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심도 있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니콘만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렌즈가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8입니다. 네, 물론 이 85는 3.5고요. 2.8 다 2.8까지 개방이 된다라고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가깝게 들어가셔가지고 삐릭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2.8로 조리개를 다 개방을 하셨는데 가깝게 근접해서 AF를 맞추시게 되면 분명히 M모드에서 또는 A모드에서
조리개를 작가님은 2.8로 했는데 초점을 맞춰서 근접해서 잡는 순간 렌즈는 2.8이 아니라 조금 더 조여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바로 유효 조리개, 조리개 값에 따라서 노출의 편차, 노출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렌즈는 괜찮은데요. 근접하게 촬영하는 이 접사 렌즈는 아주 가깝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깝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산란광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피사체 근접한 그 위치에 반사광이 다시 렌즈로 거꾸로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노출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2.8로 적정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깝게 들어가서 찍으시게 되면 노출이 살짝 오버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광학적인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만큼을 강제로 카메라가 억제시켜서 카메라가 그 노출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강제로, 작가님들이 조치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강제로 조리개를 조금 조이게 돼요. 그래서 2.8로 하셔도 근접하면 뭐 3.2, 3.5, 4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다시 먼 곳을 잡으시면 2.8을 또 조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콘이 갖고 있는 특성은 근접한 상태에서 가깝게 들어가면 노출이 밝아지는 광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니콘은 적정을 맞추기 위해서 조리개 값을 카메라가 강제로 통제하게 됩니다. 네, M모드에서도 강제로 카메라가 노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잡아주게 돼요. 타사 캐논이나 소니나 다른 쪽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2.8이면 2.8대로 그대로 두고 셔터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밝아지니까 끌어올려서 노출을 맞춰주는 구조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메커니즘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박각신아방이라든가 벌새라든가 날개짓이 막 엄청나게 빠른 이런 새들을 만약에 접사 렌즈로 근접해서 가깝게, 박각신아방 같은 경우에는요 막 코앞까지 이렇게 가도 얘네들 막 꿀 빨고 있을 때는 얘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도망갑니다. 네, 그래 가깝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게 막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잡을 건지,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작가님들이 의도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느슨하게 해서 블러 형태로 운동감을 주실 건지는 작가님의 의도인 거고, 카메라는 그 의도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잡을 건지 블러로 만들 건지는 그건 작가님의 의도이니까요. 그렇다면 조리개를 건드리는 거는 작가님의 의도를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걸 말씀드렸죠. 워낙 가깝게 들어가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5mm로요 최소 근접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105mm에 f4가 0.0001, 심도가 1mm밖에 안 돼요. 1mm 밖에. f4인데도요. f2.8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1mm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f4 정도까지 강제로 카메라가 조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얻고자 하는 심도는, 작가님의 의도는 카메라가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학적으로 가깝게 근접해서 들어갔을 때 노출을 억제하는 방법을 셔터 스피드 쪽에다가 이름하는 게 아니라 조리개 쪽에다가 이름을 해야, 그래야 작가님들이 갖고 있는 의도를 방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니콘만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개 브랜드가, 후지필름도 몇몇 기종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요. 대신 이제 캐논은 셔터 스피드를 건드립니다. 셔터 스피드를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움직임을 순간 포착을 할 건지, 움직이면 날개를 이렇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그래서 조리개 부분을 카메라가 강제로 통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OX 개념보다는 작가님들의 의도를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내 의도와 의지를 카메라 강제로 내 생각대로 카메라가 바꿔서 생각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접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심도 개방을 해서 일반적인 렌즈하고는 조금 차이 있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렌즈가 조리개가 개방이 되면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렌즈는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접한 접사인 경우에는요, 워낙 가깝기 때문에 심도가 너무 극한해서 만약에 1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꽃 하나도 이렇게 작은 안개꽃 그 조그만 요런 망울 하나도 제대로 앞에서 뒤에까지 초점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는 뭉개고 꽃 하나 정도만 잡으시려면 근접했을 때 지금 f11인데 4mm 정도 나오잖아요. 11까지 조이셔도 4mm밖에 안 돼요. 조금 큰 꽃들은 4mm 갖고는 꽃 하나가 전체가 초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광학적인 한계예요. 뒤로 물러서시거나 조리개를 더 많이 조이시거나 f32까지 다 조이셔도 11mm, 1.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개 개방도하고도 심도의 정도는 관계가 있지만 더 극한으로 작용하는 것은 조리개 값보다 피사체와 작가님 촬영하시는 근접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심도의 얕음과 깊음은 극명하게 과도하게 작용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일반 렌즈하고 접사 렌즈를 구분해서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접사 렌즈의 특징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작가님들이 의도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상황이 정리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세 번째 영상 이어가겠습니다.